배성민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의학 전문 조동찬 기자님, 통합의학의 선두주자 임채선 원장님. 왜 웃으세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신경치료 및 크라운 치료 해주신 선생님과 2주 전에 봐주신 선생님 두 분이 같이 봐주셨습니다. 잇몸 뼈가 많이 녹아내려서 발치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하셨네요. 많이 우울합니다. 정녕 발치 후 임플란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건지요. 크라운 치료 후 만 2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탈이 났네요. 애초에 워낙 충치 염증, 매복 사랑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심했다고 하지만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는 비용 문제도 있고요. 잇몸 이식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치아를 살릴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게 무의미한 상태인 건지 이래저래 심란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임플란트 한다면 대학병원에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동네 치과 가도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네요. 네. 엑스레이 사진을 보내셨어요. 뼈 사진을. 2014년 사진과 2016년 사진 같이 보내셨네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붕 떠 있는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네. 좀 떨어져 있고. 예. 그래서 치과 전문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뼈의 부식이 진행이 돼 있기 치과는 때문에 아직 전문의 제도가 없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치과 선생님들은 인정이. 네, 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을 밟으면 밟으면 이제 인정이가 네. 되는데 네. 아직 전문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네. 치과 전문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팟캐스트를 게스트를 참여해야죠. 근데 다 전문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치과 선생님들은.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문이라고. 네. 그래서 인정이가 맞긴 맞습니다. 아니, 지금 농담입니다. 이거 제가 임 원장을 이렇게 디스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중하게 써야 된다. 이런 걸 좀 아무튼 악플은 누군지 난 모르니까 다행이죠. 누군지 아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부식이 됐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고, 치과 선생님이. 네.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과거 한 5년 전보다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네. 갈수록 아마 또 시스템이나 재료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조 기자처럼 잇몸으로 버텨보다가 정 안 될 때 임플란트를 하시면 가격 부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치과 엑스레이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는 아니었는데 보면 이제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그 공기나 아니면 그 염증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많이 떠 있어요. 2014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네, 치아가 많이 드러난 것처럼 이가 보이나요? 덜렁덜렁하면 네. 아무 의미가 없죠. 있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게 살릴 수 있는 인지 아닌지는 아마 치과 선생님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뼈가 녹아서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분도 이제 뭐냐면 매복 사랑니가 문제가 됐다고 했죠. 제가 비슷하네요, 두 분이. 네. 네. 건강라이프 SBS 8시 뉴스의 건강라이프에서 한 2번 정도 제가 리포트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매복 사랑니, 그러니까 사랑니가 안 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겉으로 안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게 묻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워 있는 거죠. 예, 네. 잇몸 사이에 묻혀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염증을 일으켜서 이 턱뼈를 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복, 내가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니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치과 검진 한번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노라마 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찍으면 매복 사랑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복 사랑니를 그냥 둬도 되는지 아니면 얘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복 사랑니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저는 찍었는데 사랑니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문헌을 찾아봤더니 진화론적으로 되게 발달한 인간에게서는 사랑니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에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뼈가 녹으면 임플란트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사실 턱뼈가 얇아지면 이쪽 턱 안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을 잘못하면 눌러서 임플란트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일단 더 중요한 건 이 뼈의 염증이 사라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더 이상 녹지 않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녹지 않은 상태가 되면 뼈가 얇아졌다 하더라도 이식해서, 그러니까 그걸 뼈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다리에 있는 뼈나 어떤 뼈를 이쪽에다가 이식을 해서 그 뼈를 보강한 다음에 임플란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개원하신 분들의 실력자가 대단히 많으시죠.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학병원보다. 그래서 단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서 하시는 게 전혀 손해가 없지만 네. 이렇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한 큰 1박 수술이네요. 1박 2일 정도 입원하지. 물론 이거를 하는 그 뼈 이식이라는 건 턱뼈 이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치주골이라고 하는 그 뼈, 이 치아를 받치고 있는 뼈를 뼈 위에다가 그러니까 얇아진 이식을 뼈에다 다른 뼈를 그 위에다 얹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다음에 임플란트 이렇게 그렇죠. 심는다고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비용은 조금 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할 경우에. 그래서 네. 비용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예 절망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게 이제 뭐 불편함이 없는 일을 어떻게 그 해결할 방법은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일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되게 중요한 적인데 염려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요 뼈에 진행되는 염증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뼈에 진행되는 염증을 막는데 이를 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의사가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저도 이 사연들을 접하니까 저도 몇 년 전에 매복사랑니를 발치를 했거든요. 네. 매복사랑이 있었으면 진화가 이제 뭐 정말?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기승전 자기 자랑, 그죠? 진화가 되셨고, 진화가 덜 돼서 있었는데. 아니, 뭐 진화가 네. 잘 됐다는 게 왜 자기 자랑?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있는 알겠어요. 그대로를 얘기하면 네. 상을 많이 받은 것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건데 과장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근데 그게 아프더라고요. 양쪽 다 있는데 한쪽이 통증이 있어서 갔더니 매복사랑니 때문이었고, 그래서 발치를 했는데 이쪽은 괜찮아서 그냥 두고 있어요. 안 아프면 그냥 둬도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판단을 잘 하세요. 우리나라 치과 선생님들이 그 판단을 되게 잘해요. 엑스레이 찍고 이건 문제가 안 되는 매복사랑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매복사랑이다. 왜냐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매복사랑니는 주변에 검게 딱 뜨거든요, 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게 그냥 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뼈가 녹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매복사랑니 20대가 됐고 30대가 됐는데 사랑니가 안 난 분들은 한 번쯤 매복사랑니 점검하시고, 이분 케이스는 더 뼈가 이렇게 녹는 그런 현상을 막는 치료가 가장 지금 현재 시급한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해서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